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예, 해외 주식시장 또 뭐 살피시느라고 새벽 일찍 일어나셨을 텐데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예, 미증시는 나스닥은 올라가고 다우와 S&P 500은 하락하고 이렇게 좀 엇갈렸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락한 업종이나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로 그동안 올라왔는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어느 정도 좀 반복적으로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나온 지표를 보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그러니까 미시건대에서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지난달보다 어떻게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상황이 지난달보다 더 안 좋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니까 물가 전망은 장기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달보다 경제나 물가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이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증시가 더 올라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봤던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라든가 일부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서 나스닥은 이제 플러스가 났지만 전체적으로 FOMC도 앞두고 있고 경제 지표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좀 신중하게 지나간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도 이제 하락 영향을 받으면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 작은 주들이 좀 영향을 받는데 지난밤 미 증시를 봐도 나스닥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좀 있을까요? 예,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 종목군들이 더 강한 이유는 일단 현금 보유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현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기업들은 현금이 좀 적기 때문에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투자 위해서는 이제 돈을 많이 빌려와야 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채, 그러니까 빚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빌려올 때 이자 부담이 덜하게 되고 또 현재 빌려온 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또 덜 지출하게 되니까 재무에 대한 어떤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내리면 아무래도 재무 구조에 좀 변화가 더 드라마틱하게 생기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내렸을 때 앞으로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를 통해서 경기 부양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그 실적의 변동폭이 큰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중소형주 또는 이제 나스닥 기업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시장에서 어떤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가 분산되는 그런 계기로 좀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나 이제 테슬라 같은 이제 중소형주에 우리나라도 투자하신 분들 많을 텐데 나스닥이 올 초에 상당히 좋았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또 좋습니다. 연말까지 이 흐름 이어가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연말까지 그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새로 더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 보통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을 때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 인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경기가 나빠질지도 모르니까 좀 미리 대비하자 이런 금리 인하가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 내리는 경우는 주식시장이 일단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나빠진 거를 확인시켜준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돼서 급락 후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같이 이제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금리를 예. 내려두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연말까지는 지금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가 전망은 엇갈리고 사실 그 이전에도 금리 계속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내리진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번에는 내릴 걸로 보입니까? 예, 일단은 시장에서는 내린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고 보통 우리가 패드워치라는 데서 이제 몇 퍼센트 확률 이런 거 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예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유엔은 이제 100%였고 0.25냐 0.50이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은 0.25가 거의 90% 이상 이제 확률로 보고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이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고용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내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연말까지 몇 번 내릴 거냐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다수의 어떤 분석가들 월가의 분석은 올해 3번 그리고 내년도에 총 3번 예. 내년도 말까지 한 6번 정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조금 다른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물가가 높아지게 될 때 이렇게 되면 또 금리를 회수대로 내리지 못하고 연준에서 아마 좀 내려놓고 또 신중하게 갈지도 그러니까요. 모른다.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기대는 일단 내년도까지 한 6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준 인사들은 아마 그거보다는 좀 이하로 점도표를 찍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 기준이 내년도까지 한 4번에서 5번까지라면 그다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어떤 점도표 상에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하 횟수가 3번, 4번 이렇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월가 분석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으로서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린다보다 내년도까지 총 몇 번 내릴 거냐, 연준 내부의 분위기는 어떠냐 이게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보통 이제 디커플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금리 격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보통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 뭐 아무래도 금리가 더 높은 쪽이 미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 미국이라든가 또 향후에 또 일본이 금리 올리게 되면 또 일본 쪽으로 예. 자금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때 우리 증시에는 조금 더 유리한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금리를 3번 정도 내린다라고 본다라면 우리는 지금 1번 또는 2번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미 간의 어떤 금리 차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금리 내릴 때 대체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조달하기 쉬워지니까 조달하기 쉬운 달러를 가지고 뭐 아시아에 투자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 이제 9월, 8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주식 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뭐 우리 증시에는 당연히 좀 유리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우리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었죠.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395.54. 3,400 코앞. 과연 오늘 장이 열리면은 뚫고 올라갈 것인가 기대감이 있는데 지난주 증시 흐름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라간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요 선진국 지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2가지 정도의 재료가 우리나라는 따로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도세 기준을 비롯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모호했던 기간이 한 2달 정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예. 대통령이 이제 100일 기념 회의에서 회견에서 양도세 기준은 거의 사실상 정리를 해준 걸로 시장에서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50억 원으로 정리를 해준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너무 적게 하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현재 올해 예상되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4.9%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1%만 높여준다라고 하면 1%포인트만 높여줘도 한 12조 원 정도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점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해서 5,000포인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네. 투자자들은 4,000포인트를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건 그 미증시에서 최근에 강했던 게 AI주들이 부활을 했는데 네. AI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반도체 지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만 20% 올랐는데 이게 주간 상승률로는 2009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뭐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1차적으로 있었고 국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난주에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반도체라는 강력한 어떤 주도주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고 또 수급에서 보면 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만 4조 원 이상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주포와 주도주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시장을 끌어주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주체, 그다음에 시장을 끌어주는 역시 주도주 이 2가지가 맞물릴 때 시장을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확인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포, 대장주에 대한 주목. 삼성이 한동안 이제 소외됐다가 역시 삼성은 삼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SK와 더불어서 삼성도 좋죠 지금?
예, 삼성전자가 이제 연간 기준으로 지금 41% 올랐거든요. 근데 예. 하나 좀 독특한 게 2012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난 해에는 모두 다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41에서 45% 사이였는데 지금 올해 현재까지 41%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년 이제 플러스 나는 해 올라가는 것만큼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또 50% 이상 올라간 적은 2012년 이후엔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고비에 다다를 것 같긴 합니다. 예. 반도체 이외에 최근 우리 증시 견인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붙으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 역시 예. 이제 말씀드렸던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종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두 종목의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이 거의 한국 주식 매수할 때 주간 단위로 볼 때 이 두 종목 매수가 한 70%, 80% 정도 아이고,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외의 종목들을 따져놓고 본다라면 이제 정부에서 AI 관련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AI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카카오를 또는 네이버를 이제 AI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카카오가 지난주에 대형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할 때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증권주나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주 중반 이후에는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증권주라든가 지주회사들이 지난주 초에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생각은 보통 증권주는 지수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니까 사두는 게 좋겠다 이런 정서가 좀 만들어질 수 있어서 AI주와 더불어서 증권이라든가 지주회사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저는 변수라고 보여지는 게 결국에는 개인이 팔아서 수익을 챙겼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다시 매수로 돌아설지 또 외국인이 매도로 들어설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예. 변수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예, 일단 그 시장에서는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예.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어떤 기대, 그러니까 사실 연준 쪽에서 올해 3번 내리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연준 인사들 어떤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대답을 하는 거 보면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연준에서 생각하는 데이터라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하고 이제 물가 지표거든요. 근데 고용 지표는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동기로 충분합니다만은 물가는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예, 예.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물가 지표가 대략적으로 2%인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물가 지표 보면 거의 3%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면 연준에서 과감하게 금리 내린다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이번엔 내리더라도 그 다음에는 신중하게 이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3번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괴리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연준에서 회의 끝나고 나서 금리나 횟수를 어느 정도 결정해 주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였습니다.